이번 시간에는 탐색 공간의 배제 방법인 수학적 배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탐색에 따른 탐색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수학적 배제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 탐색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 대한 정의를 통해 탐색 공간을 배제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수학적인 정리와 함수의 정의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탐색 공간의 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색 공간의 배제라는 것은 전체 탐색에서 불필요한 공간인 탐색 공간을 탐색하지 않음으로써 알고리즘의 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전략은 일정한 조건을 두어서 탐색 영역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탐색 공간 배제 기법 중에 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배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수학적 배제를 이용한 설계는 탐색 공간 중 배제할 영역을 수학적 증명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분 탐색과 같은 알고리즘이 그 예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분 탐색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A에서 B 구간에 어떤 값들이 존재했을 때 이 구간의 값에서 어떤 값을 찾는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가정하면 자, 6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이 들어가 있음직한 부분의 값을 어디로? 중앙을 찾는 거죠. 가운데 있는 녀석이 6하고 같으냐 같지 않느냐라는 걸 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6보다 크다 작다를 결정함으로써 만약에 6보다 큰 경우다라고 하면 이쪽 왼쪽 영역은 우리가 탐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6보다 큰 녀석들은 항상 오른쪽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검색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원소들은 반드시 정렬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는 거가 이 이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예 탐색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공간을 배제해 나가는 이 방법을 일종의 그리디 혹은 탐욕법이라고 하고요. 이걸 엄밀하게 말한다면 일반적인 그리디라고 말하기보다는 mathematical greedy, 수학적 탐욕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학적 배제의 첫 번째 문제인 약수의 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수 n이 입력되었을 때 n부터 n까지의 자연수들 중에 n개의 약수를 구해 그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입력은 n이 입력되고요. n의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 크죠? 100억까지 들어온대요. 100억. 그 다음에 n의 약수의 합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출력 예제에 보시면 10입니다. 10이 가지는 약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 1, 2, 5, 10. 그럼 이 수의 합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18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약수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시작하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리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과 n은 항상 n의 약수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n이라는 수의 약수는 1과 n이라는, 즉 자기 자신은 약수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 2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 이상 n 미만의 자연수 중 가장 큰 n의 약수는 2분의 n을 넘지 않는다. 자,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의 경우입니다. 16의 약수를 보시게 되면 1, 2, 4, 8, 16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여기서 보면 n 미만의 자연수 중 가장 큰 n의 약수는 2분의 n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n분의 n을 기준으로 뭐예요? 요 값에 의해서 요 값이 결정되고 요 값에 의해서 요 값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 3은 2부터 루트 n까지만 탐색해도 모든 약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2분의 n까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약수를 알 수 있지만 루트 n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모든 약수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 2를 사용할 건지 정리 3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계산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수의 합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자, 루트 n까지 살펴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루트 n에 대한 표시죠. i 곱하기 i가 n보다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i는 이거 다시 쓰면 루트 n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에는 이 루트라는 값을 계산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으로 루트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n이라는 값이 i의 원소이냐 아니냐, 즉 약수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i가 결정되면 그 반대쪽, 아까 보셨죠? 1, 2, 4, 6, 1, 2, 4, 6 정도 보면 이게 얼마 되죠? 3이 빠졌네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2가 결정되면 6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두 개의 약수합을 구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에 의해서 이 약수의 합을 다 계산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if문에 대한 용도는 뭐예요? 약수의 개수가 짝수이냐 혹은 홀수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경우에는 짝수인 경우에는 다 맞죠? 요 식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와 같이 16에 대한 약수의 경우에는 1, 2, 4, 8, 16처럼 5개만 가지고 있는 약수라면 이 약수의 대응 관계는 이렇게만 결정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4에 대한 약수는 결정이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에 대한 값 하나를 더 더해 줌으로써 실제 약수의 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i의 제곱이 n하고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정수 n을 입력받아 n번째로 큰 소수를 출력하는 문제고요. n의 범위는 10만까지고요. n번째로 큰 소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5의 경우에는 소수 11이 된다는 뜻이고요. 77번째의 경우에는 389라는 수가 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수를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1, 2, 3을 통해 수학적 배제로 탐색하지 않아야 할 공간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소수는 약수가 몇 개인? 2개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2라는 소수는 1과 2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얘기입니다. 정리 2, 자연수 n이 소수라면 구간 2,n 구간에서는 약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정리 3은 2,n에서 약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약수의 합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2부터 루트 n까지만 우리가 탐색을 해본다라면 약수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코드화해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n까지만 살펴보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루트 n의 대신인 i 곱하기 i가 k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k라는 값이 i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리턴 값으로 이게 true다 혹은 false라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삼각하단 만들기 문제예요. 삼각하단 만들기 문제에는 하나의 길이, 둘레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둘레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삼각화단의 종류의 개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단의 둘레의 길이가 9m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 1m, 두 변의 길이 4m짜리 이런 형태의 삼각하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 변의 길이가 2m고 나머지 두 변이 3과 4, 즉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의 삼각하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3m인 경우,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삼각하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화단 둘레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각하단의 개수가 몇 개인지, 즉 서로 다른 삼각형이 몇 개인지 그걸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하단의 길이는 5만까지 주어질 수 있고요. 하단의 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몇 가지나 다른 하단을 만들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몇 개나 다른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삼각하단 만들기는 수학적 배제 없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가 전체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배제 없이 전체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A, B, C, 즉 삼각형을 구성하게 되는 A, B, C라는 세 변의 길이를 1부터 시작해서 즉 111부터 111, 113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얘가 삼각형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각형 하나니 만들어졌네 라고 이렇게 카운트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삼각형의 조건은 A 더하기 세 변의 길이가 당연히 뭐보다요? 화단의 길이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N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조건인 두 변의 길이가 다른 C변보다 항상 커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C는 뭐예요? 삼각형 중에 가장 긴 변이 C라고 했을 때 가장 길지 않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의 합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삼각형 하나라고 카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전체 탐색이지만 탐색 방법 중에 A, B, C 세 가지를 모두 전수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만 탐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A, B, C 세 개의 값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하고 B의 값을 안다면 이 C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산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C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A하고 B 값이 결정되면 총 하단의 길이 N에서 A 더하기 B 한 값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어야만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C라는 변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것이 삼각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때 해야 돼요? A, B, C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C가 항상 뭐 해야 된다라는, 커야 한다라는 대소관계를 위한 요 비교 구문과 A 더하기 B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인 C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얘는 뭐다? 삼각하단을 구성할 수 있는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카운트를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 두 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 반복문 3개를 이용한 n세제곱의 코드와 반복문 2개를 이용한 n제곱의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수학적 배제에 의해서 계산량을 줄여본 방법입니다. 다음 방법은 보다 많은 수학적 배제에 의해서 탐색 공간, 즉 계산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둘레를 n이라고 했을 때 각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고요. 이 ABC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을 정렬하게 되면 A가 가장 짧은 변, B가 두 번째 변, 세 번째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하단의 둘레 n을 3으로 나눈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삼각형이니까요, 이게 총 길이가 n인데 이 n을 3등분 했을 때 3분의 n, 3분의 n, 3분의 n으로 3등분 했을 때가 최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긴 변의 길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뭐를 넘을 수 없느냐면요. 2분의 n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2분의 n을 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항상 C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n보다는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증명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3분의 n에서 2분의 n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짧은 변, 가장 짧은 변 A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에서부터 3분의 n보다는 사이에 있는 값이 된다라는 결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소개는 자, n이 홀수 혹은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의 n의 값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짝수인 경우는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n이 9다. 그럼 2분의 9 하면 정확하게 얘는 4를 갖는 것이 아니라 4.5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 4.5 중에 이 어느 부분이요? 소수 부분은 버려지는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걸 코드화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그럼 우리는 C와 A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C는 n을 3으로 나눈 것보다 크거나 n을 1로 나눈 것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를 반복하면 되는 것이고요. A는 1부터 n을 3으로 나눈 것 사이만 반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우리 n제곱에서 봤었던 코드와 동일한 코드로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하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탐색 공간의 배제 방법인 수학적 배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업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탐색 공간 중 배제할 영역을 수학적 증명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의 대표가 되는 것이 이분 탐색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학적으로 공간을 배제해 나가는 이 방법은 일종의 탐욕법, 그리고 수업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탐욕이라는 말보다는 수학적 증명이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수학적 탐욕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전체 탐색의 계산량과 수학적 배제를 통한 계산량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고, 이를 실제 문제에서 수학적인 표현 기호로 나타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배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 어느 탐색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배제시킬 수 있는지를 수학적인 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수학적 배제에는 수학적 증명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수학적 배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정의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수학적 표현이라는 부분 꼭 이해하시고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